이렇게 보면은 아주 준비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면 정광석화 같이 그냥 밀어붙이는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좋습니다. 네. 네, 정의선 회장님은 취임 2년 만인 2022년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판매량 톱3에 올려놓았으며 세계적 권위의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로부터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정의선 회장의 혁신 리더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문화의 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과거 수직적이고 보수적이던 조직 문화를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전환을 했으며 자율복장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함께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선 회장은 기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3대 이루는 기업가 정신, 경영 철학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 1세대 정주영 회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도전 정신과 강력한 개척 정신이 아마 키워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2세대 때 정몽구 회장님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품질 경영과 현장 중심의 경영, 키워드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3세대 정의선 회장님은 미래를 향한 혁신과 개방형 협력,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을 구현하신 경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보면 3대에 걸쳐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 중심의 경영, 그다음에 고객 만족,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가치관이 면면하게 이어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큰 족적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몽구 회장이 관리자로 머물렀다면 아마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름조차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던 정몽구 기업가 정신이 우리 정의선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 3대에 걸친 기업가 정신 도전 품질 혁신의 DN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너시스 브랜드 론칭을 주도하여 현대차, 기아, 제너시스를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변모시켰고 관습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철학으로 디자인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소위 디자인 경영을 우리 정의선 회장님 아주 잘 혁신적으로 이끄셨다고 봅니다. 또 미래 기술을 또 선도를 하셨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SDV, Soft Defined Vehicle, 로보틱스, AAM,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개방적 협력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는다는 철학으로 GM, 도요타 등 경쟁 업체와도 과감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도 추구를 하셨는데 정의선 회장님은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양궁의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선 회장이 3세대로 넘어오셔서 결국 이제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된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차를 글로벌 탑3 자동차 회사로 도약시킨 근데 조직 문화를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MZ 세대가 광범위하게 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선 회장이 들어서면서 어떤 글로벌 기업하고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랜드 혁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우리 이현환 우리 사장님으로부터 현대그룹 3대에 걸친 기업가 정신, 도전 품질 혁신의 DNA 이런 주제로 우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원래 세계 글로벌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정에서 그 정몽구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주목하는 우리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설명을 다시 약간만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우리가 1945년도 그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양받은 자산이 23억 달러이고 북한에서 받은 것이 29억 달러, 합쳐서 52억 달러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압수가 돼서 군정이 이양이 된 거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거의 이제 일제시대 그 배상 책임으로 받은 금액이 20년 후에 3억 달러. 일본 쪽으로부터 받았던 그 52억 달러, 3억 달러. 유일하게 이제 아까 말 수많은 기업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대차만 적수공원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아마 정경 회장님은 해봤어라는 이야기가 아마 그렇게 절실했던 것 같고 한 개 한 개도 본인이 난 만들었고, 저는 현대 건설에서부터 현대 제철에서부터 근무를 저 31년 동안 있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경 회장님도 모셔봤고 정문구 회장님 모시고 뭐 정의선 회장님 세 사람들 다 모셨는데 그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립정신이랄까 이게 뭐 그게 뭐 어떤 그 그릇보다도 더 표출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5대 기업가 정신을 정경 회장님하고 정문구 회장님하고 정리를 했는데 정경 회장님 때 기업가 정신들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창조적 사고인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때 We can do it이라는 걸 많이 달았어요. I can do it. 이거 명함을 달아요. 뭐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런 명함도 달았어요. 아, 명함만 이거 라벨을 만들어서 라벨이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부 다 달고 다녔어요. We can do it. 네. I can do it.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도 없고 네. 그냥 등신은 있었던 거죠, 그잖아요. 계속 그런 것들이 그 그룹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캔두이즘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긍정 도전 정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는 거기다 글로벌 마인드까지 원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고, 그 일면의 사회적 책임도 항상 강조가 됐고, 혼자만 이란 그 그룹 국가라는 전체를 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정신들이 후대까지 좀 연결이 됐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규 회장님 그 집에 청운동 집에서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매일 새벽에 5시에 식사를 다 같이 했다잖아요. 그래서 바로 몇십 년을 그럼 6시 된다 이제 출근하고 그래서 그럼 그런 정신이 아마 은연중에 모든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배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정몽구 회장님 세대에 와서 보면 누가 뭐래도 이제 품질을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것은 그 정신이 품질 혁신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몽구 회장님 때 이제 세계 5위 자동차 기업이 됐고 정의선 회장님 최대에서 지금이 탑 2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판매 3, 탑 3인데 숫자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이번에 해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탑 2가 됐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정몽구 회장님 때 와서 경영 철학 보면 품질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거 되게 중요한 데였던 것 같고 미래 기술에 대한 성견지에 따라서 글로벌 경영에 대한 확산이 아주 확실하게 됐던 거. 그 마지막 말이 되게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먹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 이른다라는 경영 철학으로 일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한번 읽으세요. 지금 한 거 네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는 경영 철학으로 때로는 과감한 포기와 선택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추구했다. 이게 나중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제가 그 정중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진 책을 다시 다 읽어봤습니다. 이 현대 창업 정신 이후에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유지됐는가라는 그 외엔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측면이 뭔가를 찾아보려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오늘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지금 현재 국내의 모든 기업이 거의 그 일본 기업들을 놓고 군정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게 현대. 그 나머지 삼성, LG, 두산, 뭐 SK, OB, 신세계, 이마트, 하이마트, 혜태, 동양, 사무방직, 미도퍼, 상용, 동국제감, 대승그룹, 제일제당 전부 다 하는데 다 이제 그걸 그대로 받은 거죠. 현대만 하나도 제로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적수공건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른 쪽은 다 출발이 좀 쉬웠던 건데 그 사이 이분이 아마 너 해봤어라는 이런 정신들이 더 강조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이 결국 이제 뭐 아드님 3대까지 연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새로운 발견인지 모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요즘 저 세계에서도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정주영, 정몽구, 정의선 이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로 1대에 성공하고 2대에 이게 좀 기세가 좀 꺾일 수가 있는데 항상 변신을 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다시 또 사실 정주영 회장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정말 우리 산업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자동차 산업을 이루셨으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건데 저는 창업의 영역, 그런 창업의 영역이랑 수송의 영역, 그 창업 경영 또 수송을 하는 경영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은 정말 그거는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하는 신세계를 개척하는 것이 있다면 수송은 끝없는 변화 속에서 도전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몽구 회장님은 그 수송도 하면서 그런 변신을 통해서 이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게 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70점, 80점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노력해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는데 80점에서 90점, 90점에서 100점 가는 것은 배의 노력, 또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님은 그런 부분을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위협을 이룩하신 분이고 또 그걸 또 정의선 회장님이 또 다른 차원으로 또 지금 올려놓는 또 그 정몽구 회장님은 특히 품질 경영이라는 아주 그 뚝심을 가지시고 반열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수정을 하시면서도 그런 반열을 올려놓은 것은 굉장히 큰 노력과 변신의 결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자동차계의 원로분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윤준모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제가 들은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님은 우리 일제 강압기 시대에는 아도 서비스라는 공장을 하셨습니다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40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중구 초동에 현대공업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정비는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비근한 얘기로 칼의 조중훈 회장도 동래문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다가 월남에 진출하고 그 후에 칼을 설립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공업사하고 나중에 건설의 꿈을 가지고 현대토건이 합쳐서 현대건설이 설립이 되었고 그러나 정주영 회장님은 자동차의 꿈을 버리지 않으시고 1966년도에 신진자동차가 일본 도요타 자동차 협력을 해서 코로나라는 자동차를 세웠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님은 나도 옛날에 했던 자동차 사업을 계속하시겠다 싶어서 1967년 12월에 현대자동차를 설립해서 오늘의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 교양대 김영득 교수입니다. 기존에 이제 진주 그 K 기업가 정신 그 김기찬 교수님이 하시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과 K 기업가 정신 했었을 때 같이 삼성, LG, 효성 등 그 창업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활동을 못했었는데 또 이제 김기찬 교수님이 다시 초대를 해주셔서 이 정몽구 기업가 정신 연구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현대가의 그 3대에 걸친 그 기업가 정신이 어떤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